희봉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입시 전략을 세우다 보면 혹시 놓치는 정보라도 있는 건 아닐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원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대학이 미술이 주점이거든요. 네, 흔히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다. 목표 대학과 전공을 정했다면 이제 면접 대비 실전 연습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한 선수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치유해줄 수 있는 재활치료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나갈 때도 인사하고 가야 돼. 마지막이야. 일단 너 이렇게 불안한가 봐. 시선 처리가 막 계속 그러네. 가끔 너가 문제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듣거나 모르면 재차 다시 한번 물어봐.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오징어 볶음 먹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장점, 단점 얘기해 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저는 저의 할 일을 끝까지 다리 흔들지 말아주세요. 다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 앉아.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서원이가 아니네. 왜 이렇게 떠니? 핵심 물어보니까 답만 한 줄, 두 줄 얘기하면 될 거를 계속 막 서른부터 계속 줄줄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냥 내가 오히려 답을 찾아야 돼. 자기소개.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줍니다. 또 여행하는 사람들의 설레는 표정을 보면 행복해지는 저는 호텔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 이게 무슨 뜻인가요? 관광산업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남겨두고 또 현 세대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을 하는 관광입니다.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고 좀 너가 학창시절에 했던 걸 좀 연관시켜서 발표할 게 없어? 얘기할게. 뭐 이거 아니었어? 뭐 결국 사람과 사람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뭔가 더 세세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호텔 전문 경영이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 담임 선생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나요? 적어 주시. 네,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30617 이우철이라고 합니다. 긴장 푸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저는 경찰을 꿈꾸고 있고요. 저는 왜 경찰을 꿈꾸고 있냐면 사회의 그 질서와 정의를 그런 걸 실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학과에 입학해서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맞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기본적인 행정학과를 배우고 현대에서 하는 경찰 연계의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자소서 1번을 읽어보면 법률적 기준, 사회심리적 기준, 자력구제 용어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가요? 몇 개는 학교에서 배우고 몇 개는 제가 직접 조사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시선 처리가 처음에는 어디로 들지 모르다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너는 어떤 질문을 나오든 말은 할 수 있겠다. 아, 네. 이게 살아있네. 아, 네. 3년 동안 독서를 열심히 했네요.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국어교사가 목표인 하은이를 위해 국어과 담당 교사도
모의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반에 속한 아이들이 진학하는 과는 다른 과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3학년 선생님만이 아니라 1, 2학년 가르치시는 사회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정말 기꺼이 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실전이네요.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학교에서 준비한 게 전부이지만 자신감 넘쳐 보이는 하은이. 하은이는 담담한데 왜 제가 떨리는 거죠? 드디어 면접이 끝났습니다. 표정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 되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수시 면접이 진행되는 또 다른 대학교. 경찰이 꿈이라는 우철이네요. 면접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학은 행정학과에 진학하면 경찰학과와 연계 전공이 가능합니다. 우철이가 가장 진학하고 싶은 학교예요. 그런데 어째 어머니가 우철이보다 더 긴장돼 보이죠? 아이가 우철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니까 뭐 소신껏 본인이 잘 해가지고는 꼭 이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제가 뭐 특별히 도와준 건 없는데 본인이 계속 혼자서 지금 다 준비해서 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철이가 꼭 이 학교에 와서 다녔으면은 그런 마음이죠. 엄마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왜 뭐지? 왜 지금 부담스러웠어? 아, 막상 보니까 긴장 안 되더라고요. 긴장이 안 됐어? 네. 뭐 자기 소개도 뭐 하라고 그래? 자기 소개는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할 말? 마지막 할 말 그럼 잘 얘기했어? 네, 뭐 했죠. 뭐라고? 그냥 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겠고 그냥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좋은 결과 있겠지. 수시 전형은 이렇게 몇 달간 여러 번의 면접을 치러야 끝이 납니다. 오늘은 수능 성적표를 나눠주는 날인데요. 12월 10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발표인 거 알지? 모든 대학 대부분. 네. 그 이후에 11, 12, 13 아마 중복으로 합격한 애들이 이제는 포기를 할 거야.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네, 맞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희봉고등학교는 수능 비중이 적은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시에 전부 떨어져 정시를 써야 하는 학생도 있고 최저 점수가 합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학도 있어 다들 긴장된 표정이에요. 거침없는 성적 상승세를 보였던 민정이. 면접 후에도 자신감 넘쳤던 하은이는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구체적인 점수는 개인정보니까 비밀로 하고요. 하은이는 원하던 전공인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민정이도 호텔 경영학과 중 가장 높은 점수대의 대학에 합격했고요. 인문계인데도 미대가 목표였던 서은이는 비실기 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했대요. 와, 3학년 6반 학생들 결과가 꽤 좋은데요. 얘들아, 참 잘했어. 고생했어.
희봉고등학교는 2019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 합격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한의대 합격자가 있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합격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아진 것도 성과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겠죠. 또 노트북이 있어야 된대요. 자기 노트북. 희봉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 지내시죠? 요즘 애들 학교 예. 졸업 끝나고 예. 뭐 이런 좀 또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아이가 하나거든요. 저희 애가. 근데 그 고3을 한번 지내보고 나니까 아이를 하나만 낳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보단 둘은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쪽 지역이 아니고 이사를 온 거여서 휘봉고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휘봉고 처음에 배정받았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휘봉고를 안 썼거든요. 저희 애랑 저는 다 휘봉고로 오고 싶지 않았었고 동대부고랑 하여튼 딴 데를 썼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근처니까 듣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대더라. 전교 1등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잘 못 간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가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재훈이 저희 쭉 여기 살았으니까 그 생각을 좀 오래 했었죠. 재훈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정을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공중전화로. 어머 어떡하지 나 휴봉됐는데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 이사를 가야 될까? 라고 생각을 거의 배정받고 나서 한 달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다니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애들은 제일 행복해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제일 행복해하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등교할 때 빨리 가려고 많이 하더라고. 정민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8시 20분까지다 그러면 8시까지 막 학교 가고 막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가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생활을 같이 못해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준우가 휘봉고를 딱 입학을 해서 봄쯤 학교에서 상추 심고 왔대요. 그래서 와 니네 학교 너무 재밌다고. 고등학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서 상추를 심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 학교 진짜 좋다고.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하거든요. 너는 수업하는 방법이 정말 재밌다고. 약간은 공부 방식이 고등학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준대학생? 대입 결과는 어떻게 만족들은 하시나요? 네.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를 가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갔으니까. 저희 애가 가고 싶어하는 과랑 대학을 가서 저는 만족해요. 네.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거나 뭐 적거나를 떠나서 애들한테 애정도 많으시고 그 수시를 써서 얘가 이걸로 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많이 고민도 하시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시는 것 같고 자소고 간 애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강남으로 전학 간 친구들 엄마들을 뭐 분기에 한 번, 1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온 날은 심란한 날이에요. 정말 우리와 비교를 하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는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애를 풀어주고 있나 얘를 좀 더 다그쳐서 학원을 더 보내고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만나고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애를 물어보길래 얘기를 했더니 강남 안 가고 그래도 성공했네 재훈이 엄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성공한 건가요? 그랬더니 인서울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선생님과의 유대감도 좋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로서의 그런 끈끈한 정이랄까 뭐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가 학교 가더니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이런 배려심도 배우고 이런 것도 많이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얘는 순수하게 학교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성이랑 공부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희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처럼 만족스러운 고3을 보내셨네요.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준우가 못 잡아. 한 번 더 갈게요. 이번엔 7번 갈 거예요. 네, 남자분들 조금만 웃어주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합격자 발표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 즈음이면 결과에 따라 친구들끼리 분위기가 험악한 경우도 많은데 희봉고등학교 3학년 6반 학생들은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한자리에 모였네요. 희봉고등학교에서의 3년, 뭐가 가장 좋았나요? 일단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상당히 올랐고, 그리고 너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배웠고, 일단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들을 겪으려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먼저 하세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잡아주셨거든요. 저를 한 대 때리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희봉고등학교 선생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다시. 자, 3번부터 가볼까요? 네, 3번. 하나, 둘. 한 번 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학했을 때는 울면서 들어오지만 졸업할 때는 웃으면서 나간다. 이런 말이 저희 학교에 많이 도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대학 입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 학교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경험까지도 저한테 깨달음을,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네, 치아 보이게. 그렇지, 하나, 둘. 미소해 주실 거예요. 좋아요. 하나, 둘. 지금까지 홈카도 찍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희 마지막 홈카예요. 이제 내일이면 방학식. 마지막 얼박샷으로. 첫해 학교에 왔을 때는 뭐지? 학교 이렇게 변했나? 우리 애들 공부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학년 담임해보고 고3 담임을 2번 해보니까 애들 딴에는 입시 체제에 맞게 애들 딴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에 대한 개념이 저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연필로만 공부하는 게 공부가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혁신학교인 희봉고등학교의 고3들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고3들과는 조금 다른 1년을 보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성적 줄세우기가 아닌 진정한 배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다른 고3을 만들었습니다. 혁신고등학교가 대한민국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고등학교를 생각을 하면 늘 특목고, 자사고라고 하는 방식들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명문학교만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혁신고등학교는 일정하게 고등학교에 가야 할 길들이 기존의 길하고는 다른 어떤 길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줬다라는 데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미래형 학력,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담론들이 고등학교의 일상에서 일정하게 구현되고 있는 가능성, 길들이 실제로 좀 열리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혁신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그 가치가 우리 교육이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와 일치하는 거다 그러면 혁신고등학교가 최소한 불리하지 않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